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뉴욕시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은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하루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를 통과한 5차 경기부양법안 서명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인 현금 지급액을 $2,000로 상향하는 등 법안을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는 618곳의 요양원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2석의 향배를 결정할 결선 투표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미주 최대의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뉴저지 리틀페리점을 오픈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4만 2,995명 늘어난 1,859만 8,873명, 사망자는 2,111명이 늘어 33만 2,929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1,213명이 늘어 91만 8,047명, 사망자는 98명이 들어 3만 6,833명, 뉴저지 확진자는 4,547명이 늘어나 45만 5,111명, 사망자는 136명이 들어 18,593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745명이 들어 17만 705명, 사망자는 33명이 들어 5,7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뉴욕시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은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변종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특히 영국발 방문객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격리 조치가 적용됩니다. 위반 시에는 하루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뉴욕시에 오는 모든 국제 방문객이 자가격리 명령서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공항에 도착한 모든 국제선 탑승객은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자택 혹은 호텔로 뉴욕시 보건부가 발송한 자가격리 명령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특히 영국에서 온 방문자의 경우에는 보안관실 소속 경관들이 호텔 또는 자택을 방문해 격리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격리 명령 위반이 적발되면 하루 $1,00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뉴욕시는 밝혔습니다. 드블라조 시장은 격리 명령을 어기면 이 도시에 사는 모두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모든 여행자에게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뉴욕시는 항공 여행객 외에 자동차로 뉴욕시에 오는 외국발 방문자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행 전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격리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를 통과한 5차 경기부양법안 서명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수치라면서 개인 현금 지급액을 $2,000로 상향하는 등 법안을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전날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경기부양법이 정말로 수치라면서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이 진통 끝에 합의한 정책인 만큼 순조롭게 발효될 것 같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예상을 깨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에 코로나19와 무관한 항목이 많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부양책에는 대외 원조금 등 정부 예산안에 정례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워싱턴 소재 케네디 센터,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 문화시설 지원 계획도 담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항목이 불필요하고 낭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의회가 외국 로비스트, 이익집단에 많은 돈을 할당하고 미국인에게는 최소치만 보냈다면서 개인당 지급되는 지원금을 법안에 명시된 최고 $600에서 $2,000로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이 법안의 수정을 요구한다면서 낭비 요소와 불필요한 항목을 없애고 적절한 법안을 다시 보낼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트위터로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직접 지원금 $2,000에 동의했다면서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상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환영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텍 그리고 제약사 모더나가 영국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의 효능을 검증하는 테스트에 착수했습니다. 바이오엔텍 측은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앞으로 2주간 연구와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NN과 로이터 통신 등 언론은 화이자가 21일 성명에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면역 반응을 하기 위해 코로나 면역력을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이자와 함께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의 우구르 사인 최고 경영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백신은 변종 바이러스에도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백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주간의 연구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인 CEO는 변종 바이러스는 1270개의 아미노산 가운데 단지 9개의 아미노산이 변이한 것이라면서 코로나 백신은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할 아미노산을 99%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효능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어 자사의 백신이 바이러스 유전 정보가 담긴 메신저 리보엑산을 활용해 개발됐기 때문에 돌연 변이를 모방한 백신을 직접 만들 수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6주 이내에 새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더나도 성명을 내고 우리의 백신이 유발하는 면역력은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보호 기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몇 주 동안 추가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에서는 약 5만 명의 주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지난 21일부터는 618곳의 요양원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20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가 끝나는 다음 주말까지 뉴욕주 전역에 총 93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까지 약 5만 명의 주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는 22일까지 2만 2,369명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뉴저지주에서 약 1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고위험군으로 꼽혔던 요양원 시설에서도 백신 접종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21일 주 전역의 코로나19 요양원 618곳에서 환자 및 직원에게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21일부터 요양원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었던 뉴저지주의 경우는 접종이 지연돼 28일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20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뉴욕시 백신 for all 캠페인을 론칭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소식을 시 전역에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6개 언어로 실시되는 백신 홍보 캠페인은 이번 주부터 소셜미디어와 전철 등 디지털 배너에 게재되고 내년 1월부터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홍보될 예정입니다. 어제 한 행사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연설에서 이번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계속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이 약 한 달 남은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20일 워싱턴 포스트는 펜스 부통령이 이날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열린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 주최 행사에 참석하고 연설을 통해 모든 불법 투표를 내던질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발언은 대선 결과가 뒤집어져야 한다고 한 이전의 암시에서 더 나아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까지 한 달, 대선 결과에 대한 의회의 최종 승인 과정을 보름 남겨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언론은 최근 펜스 부통령이 다음 달 6일 대선 승자를 확인하는 의회 합동회의 직후 고별 순방을 계획하고 워싱턴 DC 교회에 집을 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펜스는 부통령 자격으로 의회 합동회의를 주재합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20일 연설에서 우리는 선거에서 계속 싸워야 하고 조지아 선거에서 계속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미국을 구할 것이며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위해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실내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나란히 붙어 앉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단체는 모든 사업체와 시설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현지 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모임을 하지 말라는 당국의 요청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을 중심으로 한 무더기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됐던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과 루디 줄리아니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일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인사 등 15명을 사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과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및 자기 자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명단을 보면 전 공화당 하원 의원 덩컨 헌터와 크리스 콜린스가 사면됐습니다. 의회에서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대권 주자로 지지했던 콜린스 전 의원은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헌터 전 의원은 선거 자금을 빼돌려 딸의 생일 파티 등에 쓴 혐의로 징역 11개월에 처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됐던 인사들도 사면됐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외교 고문이었던 조지 파파도플로스가 사면됐고, 네덜란드 변호사인 알렉스 판데르 지완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사면한 바 있습니다. 7월에는 역시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측근 로저 스톤을 상대로 사실상 사면에 준하는 감형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외 2007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나스로 광장 학살로 불리는 작전에서 민간인을 무차별 총격 살해한 민간 군사기업 블랙워터 대원 4명도 사면됐습니다. 조지아주 연방 상원 의원 2석의 향배를 결정할 결선 투표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조지아주의 한인 유권자들은 7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에 나선 민주당과 후보들은 어제 저녁 한인 유권자들이 개최한 온라인 정견 발표 및 후원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선거에는 공화당의 데이빗 퍼듀, 켈리 래플러 후보와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존 오소프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현재 상원은 전체 100석 중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권력 지형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워싱턴 정가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공화민주 양당은 선거 승리를 위한 총력전 체제에 돌입했고 7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조지아주 한인 유권자들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캐스팅 보트로 떠올랐다는 게 한인 단체들의 전언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공화당 텃밭인 조지아에서 승리한 것에 주목하면서 한인 등 소수민족 표밭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오소프 후보와 워녹 후보는 어제 온라인 간담회 행사에 직접 참석해 한 표를 호소했고, 같은 당 소속 한국계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도 동참해 힘을 보탰습니다. 민주당 후보님들은 특히 소수계 우리 같은 한인들, 아시안계들을 위해서 아주 친아시안적인 이민 정책을 펴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민들의 관심사인 한미 동맹 그리고 북미 핵 문제에 좀 더 실질적인 외교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앞서 공화당은 지난 20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유세를 열었고 공화당 소속 영킴,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 당선인이 출동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퍼디 후보는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가 조지아주와 미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한인 유권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테슬라를 애플에 매각하려고 시도했었지만 팀 쿡 애플 CEO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개 발언에 하루 앞선 지난 21일에는 애플이 2024년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2일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예전 테슬라를 애플에 매각하기 위해 팀 쿡 애플 CEO와 만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트윗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모델 3 프로그램이 가장 암울했던 시절 애플이 테슬라를 인수할 가능성을 의논하려고 팀 쿡과 접촉하려 했지만 회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제안을 한 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자금난을 떨치고 5개 분기 연속 순이익을 냈고 이달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CNBC는 CEO가 한때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려 했다고 인정하는 건 드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어떤 공시 서류에서도 매각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트윗은 애플이 2024년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 날 게시됐습니다. 애플은 2014년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자율주행차 개발 계획을 가동했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 편입 첫날인 21일 해당 보도의 여파로 테슬라 주가는 6.49%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주 최대의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뉴저지 리틀 페리점을 오픈했습니다.
미주 전역에 9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H마트는 전국 소매 연합이 선정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매업체로 선정되는 등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H마트는 오늘 오전 브라이언 권 사장과 임직원 그리고 리틀페리 시장 등 지역 관계자 또 손아닉 뉴저지 한인 회장 등 한인 단체장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식을 개최하고 오픈을 축하했습니다. H마트 리틀페리점은 약 4만 3천 스퀘어피트의 매장 면적으로 원스톱 쇼핑 라이프가 가능합니다. 로컬 농장과 뉴저지에 위치한 물류 창고로부터 신선한 식품을 직송받아 고객들에게 신선한 품질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H마트 브라이언 권 사장은 리틀페리점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께 매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H마트 리틀페리점을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고객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So definitely we put a lot of effort into making this as modern as possible. It's one of our larger H-Marts in the area. We have a large food court inside as well. So hopefully, we're looking for people that want to spend some time here, want to visit the cafe, visit the food court, not just food shopping. So hopefully, we think that is going to be attractive for a lot of our customers. 자리를 함께한 뉴저지 한인회 손아닉 회장은 미주 한인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H마트가 자랑스럽다며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인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또 봉사하면서 한인 경제, 나아가서 한인 문화, 우리 커뮤니티의 그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뻗어나가는 H마트를 축하하고 1982년 뉴욕 우드사이드에서 시작한 H마트는 아시안 및 아메리칸 그로서리 제품들과 야채, 과일, 정육수산 등 신선 제품을 제공하는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으로 현재 14개 주에서 9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시민권자가 한국 입국을 위해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앞으로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지난 21일부터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의사 소견서 제출로도 접수는 가능하지만 주 뉴욕 총영사관 측은 가급적 PCR 음성 확인서 제출에 협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에 신임 부총영사가 부임했습니다. 지난 11일자로 부임한 이몽순 신임 부총영사는 코로나19 자가 격리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임 부총영사는 1988년 외교부 입부 이래 외교부 인사기획관과 주 스페인 공사,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공관 차석으로서 주 뉴욕 총영사관이 동포사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지난 21일 주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향후 7년 동안 140억 달러 규모의 법인세를 감축 또는 면제해주는 법인세 감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스타트업 회사, 타주에서 뉴저지로 이주해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회사, 대규모 저소득층 주택단지 건설 회사, 사적지 등 문화적 랜드마크 보존 기업, 오염지역 정화기업 등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0만 3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8만 9천 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88만 건보다 훨씬 적은 수치로 3주 만에 다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억제를 위한 사업 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소비자들도 집에 머물면서 고용주들이 직원 해고를 계속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일면서 7월 중순 이후 큰 틀에서 하향 추세 속에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때때로 비가 오겠고 밤에는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비가 내린 후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